대관령과 설악산, 울산바위, 강릉 해상에도 신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됩니다. 대관령 케이블카는 상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제군이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원통, 백담역 역세권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를 만나 올해 군정 주요 사업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해 당기 순이익 4,5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악산 5색에 이어 대관령의 신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여기에 고성 울산바위 인근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는데요. 모두 백두대간과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매력이 특징인데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대표적 고갯길인 대관령. 강릉시와 평창군이 백두대간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대관령 관광 케이블카입니다. 대관령 케이블카는 이곳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서 제 뒤로 보이는 평창 선자령 정상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 5km 노선으로 추진됩니다. 총 공사비는 800억 원 규모로 강릉시와 평창군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대관령 케이블카는 방문객이 연간 117만 명에 달해 매년 2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산과 바다, 계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케이블카는 저희 대관령 케이블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신규 케이블카 대상 지역 6곳을 검토해 대관령 케이블카를 가장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도 신규 케이블카 건설이 본격화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029년까지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바위 케이블카는 토성면 원암리에서 신선대까지 2.3km 길이로 사업비는 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했고 동부지방 산림청 등과 국유림 내 궤도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성군은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한 뒤 이르면 하반기 중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정상부에 올라가시면 울산바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옆으로는 동해바다와 저희 고성군 관내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요. 또 인근에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들이 다소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강릉시는 주문진읍에서 연곡면 영진해변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북강릉 케이블카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미 주민설명회를 3차례 열었지만 마을 통과 등의 이견이 있어 최종 노선은 상반기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반면 강원도가 신규 케이블카 대상지로 검토했던 원주 치악산과 삼척 대일이, 철원 금악산 케이블카는 관련 규제가 많아 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머지 6개 중에 하려고 했던 5개 이런 데는 보통 서너 개씩 규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걸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41곳. 설악산 5색 케이블카에 이은 신규 케이블카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에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인 4,55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2024년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적은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7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한과 등 가공식품과 제수용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으로 중금속과 잔류 농약,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18개 시군 식품 제조와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역기관 단체장과 함께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2027년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원통, 백담역 일대 개발에 힘쓸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용대리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이렇게 성과로 말씀드리면 7만 군민 시대가 정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 다양한 그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대부분이 성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 지역은 원래 그 지역이 넓어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곳에 수영장도 만들고 영화관도 만들고 또 저희는 6개원면에 종합운동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체육시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것이 상수도 부분은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돼서 올해 완공을 다 이룹니다. 가장 큰 성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는 이제 27년에 이제 올해 27년에 고속철도가 춘천서부터 속초까지 놓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역이 2개 만들어지는데 원통이라는 곳하고 백담역 이제 2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한 8천억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희는 6개월면이거든요. 6개월면에 그 효과가 다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통에 잠깐 말씀드리면 버섯 특화단지를 한 인전서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난 연도에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군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연산 버섯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대 꽃축제가 열리던 곳에 지방 정원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부평호라고 있습니다. 그 빙어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그것을 그동안 계속 추진해서 지금 한 90% 정도 이렇게 완성된 단계가 있는데 여기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정자리라는 곳에 관광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이 이제 생태자연도 등급도 1등급이어서 그걸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엄청 노력을 해와서 지금 한 70% 정도 됐는데 올 상반기 정도 되면 한 90% 정도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잘 아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탄핵 정국으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든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상품권 발행을 더 확대한다든가 또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기필코 어려움이 없도록 활성화시키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군정이 안정적으로 가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 지역 아스파라거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1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아스파라거스 27톤을 수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등에 64억 원, 기업경영 정책자금 2차 보전 등에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강릉사랑 상품권을 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금액의 8%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또 은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2.5에서 3%가량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